예, 용산구 교장입니다. 오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용산구는 정문 찾아보신 분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애매합니다. 5차로도 아니고 1번 나갈 때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좋은 편이어서 그나마 불편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입학 설명회를 제가 지금 3번째 합니다. 그건 3년 됐다는 뜻이죠, 교장. 근데 그 3년 동안 2022년 코로나 때에도 용산구는 하자 입학설명회에서 띄엄띄엄해서 150명을 이렇게 받겠다 했더니 12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오셨죠. 작년에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올해도 200명을 이렇게 하겠다고 담당부서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23일 9시부터 오픈했는데 오후 3시 되니까 200명이 마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민원 전화 어떻게 뭐 하느냐, 또 추가로 안 받느냐, 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산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정보는 속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23일에 빨리 하셔서 이렇게 오신 걸로 생각이 됐는데, 학교 안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 부장님들이 자세히 이렇게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일단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담당 부장님이 설명할 거고, 학교장으로서 좀 큰 것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강남의 일부 학교 빼고는 어쨌든 용산구는 최고의 입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입시 결과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수한 학생, 둘째는 선생님의 헌신, 세 번째는 용산구 동문의 전폭적인 후원. 이 3축이 아마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아마 팜플렛이 나와 있겠지만, 하여튼간 뭐 요즘에는 의대라든지 뭐 한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이런 데가 더 경쟁이 높아서 아마 거기에 꽤 많은 의학교 학생이 갔는데 아마 21명쯤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팜플렛에는 서울대 1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재수생이 1명 안 포함돼서 13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좀 안 잡혀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한 10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뭐 소성관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갔습니다.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복이잖아요. 어떤 학생은 뭐 최대 6개까지 되는 학생도 있고 학교가, 어떤 학생은 하나 되는 학생도 2개, 3개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운트에서 평균 내 보면 이렇게 지금 꽤 그래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 수가 한 60여 명 돼요. 그러면 작년에 졸업생 수가 얼마나 299명이에요. 300명 잡으면 60등 아이들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의 20%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20%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시 결과가 좋다는 것은 아마 이 결과로 나타난 거고, 어쨌든 두 번째는 이렇게 입시 결과 나타나기 위해서 용산구 뭐 하느냐, 가장 특별히 첫 번째는 과학중점 학교를 운영합니다. 과학중점은 전국 최대예요. 예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아마 저기 서울고 세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운영을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학급식이니까 12학기죠. 이 과학중점 학생들은 일단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내신에서. 하지만 이 과학중점 아이들은 타 지역에서 많이 와요. 네. 그 동작강화, 강서, 그 다음에 여기 서부, 여기 강동, 뭐 또 일본 여기 성동 광주 이런 데서 한두 명 학생들이 과학중점 학급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너는 앞으로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도 받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서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발전을 해요. 그래서 3학년쯤 가면 아이들이 오히려 과학중점에 성적 스트레스보다는 친구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용산고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많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 학생들한테 전부 다 참여를 하면 생활 기록을 기록이 돼요. 요즘 다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하는 행동, 뭐 이 결과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계획에서만 하는데 학교 계획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저기 판 걸리는 곳에 참여하기만 해도 다양한 스펙을 쌓는 거죠. 네. 각종 마당, 대 이런 게 1년 전부 합산하면 한 50여 가지 돼요. 네. 어마어마하고 자세한 내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생활 기록을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거 아마 또 안내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국 최고의 동창회 동문회 후원이 있다는 거. 또 소문 들어서 또 형이 있거나 이런 학부모는 알겠지만 용산고 동문은 장학기금 100억 이상 모아서 매년 학생들한테 약 1억 5천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기숙사비 운영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 후원을 해주고 또 이제 학생들 특히 여기 이제 오시겠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1학년 때 10명을 선발해서 미국에 있는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글로벌 리더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무료입니다. 작년에 제가 인천에 갔다 왔는데 아마 1인당 건 700 가까이 됐습니다. 이 정도 아마 어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물어보시면 그래도 전해드립니다. 일부 부담은 이만큼 동창들이 용산고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후원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마 상당히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형들께서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용산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했는데 떨어진 학생도 꽤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용산고에 배정받기 좋은 방법인지도 아마 안내해 줄 것 같은데요. 잘 보시고 오늘 아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아마 용산고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지원하시고 해서 자녀의 입시 지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학교 투어는 제가 손수 다 안내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학교 일반적인 그 학교 안내를 좀 종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고등학교에서 올해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코로나여서 학생들이 얼마나 좋고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정말로 좋은 학교에서 정말로 좋은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에 별로 뜻이 없는 학생이든 모두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아드님들을 왜 저희들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저희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7년 전통 명문에 10년 전속 연속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1학년이 13학급, 2학년이 13학급, 3학년 13학급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 이제 일단은 내신 같은 것들을 챙기기가 매우 좋다는 거 그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북 최대의 공립 명문 남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올해 학교 설명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고등학교가 좀 마지막에 이 학교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여러 학교들을 좀 놓고 고심을 하실 텐데요. 어떤 면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는 대학 입시를 가장 신경을 쓰실 텐데 일단 우리 중3 학생들이 해당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중2부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3은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하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진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은 현행 그 수능 체제대로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의 선택 과목이 많고 국어도 헌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애들이 좀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선택하게 될 과목들을 학교에서 다 개설해 주는지, 학교에서 이걸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또 학교 수업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으면서도 내신도 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전공 선택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 확률과 통계에만 학생들이 듣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굉장히 많지만 특히 이제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수하기로 결정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미적분도 모르고 기하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의예과 같은 경우 생명과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응용생물화학부 이런 응생화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에서 이게 과목이 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권장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실 때 원하는 선택 과목이 교육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또는 너무 소수의 인원을 선택해서 폐강되거나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리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용산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듣게 될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글씨가 너무 작은데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이런 과목들을 어떤 과목들을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시 관련한 건데요. 이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수시로도 대학을 가고 정시로도 대학을 가지만 역시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입 학생부 과목별 형을 보셔야 되겠죠.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 방과후 활동, 영재, 발명 이런 것들이 대입에 위반되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위반됩니다. 봉사활동도 역시 특기사항이 미기재되고요. 진로 활동에 있어서 진로 희망 분야 어떤 분야를 희망한다 이런 말들은 대입에 위반형됩니다. 그러면 요 얼마 안 되는 것을 이제 반영되는 것들을 알차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반영하는 게 적어지면 적을수록 저 내용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서의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 속에서 학생들의 특징을 드러내야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인 입력을 하는 그런 생활기록부는 대입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사정관한테 어느 날 들었던 것은 이렇게 띄워놔서 학생들 자료를 띄워놔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암막 처리해서 뺀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고유한 생활기록부가 만들
만들어지고 맞춤형 기재가 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 학교 활동이 있는 그런 학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빈칸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 입시 결과 매우 중요하지요. 최근 3년간 저희 학교의 그 주요 대학 입시 현황입니다. 의치한 21명, 서울대 12명. 네,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강북권에서는 거의 탑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뛰어난 입학 입시 결과를 내고 있고요. 일반 공통 과정,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과정 이외에 소위 말하는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도 매우 좋은 진학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시 진학 결과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서로 향상이 되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정시 입학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우수한 입시 결과를 저희가 가져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면학 분위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일정 더 받겠다고 서로 와등바등 경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부하고 탁구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서로 배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도 서로 배려하고,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서로 모르는 걸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탐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애들의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좋은 분위기가 갖춰지면 아들들이 공부를 정말 깊게 열심히 합니다. 아들들을 믿어주시고요. 드라마나 대중 매체에서 비춰지는 그 요즘 중고등학생의 쎄한 그런 이미지하고도 조금 다른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아들들이 용산고등학교에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용산고등학교는 그 입시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마당, 예체능 마당, 사진 마당, 용담제 등등해서 온갖 마당이 주자가 5, 6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마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전문 입시 컨설턴트를 불러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3자 면담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3학년이 되면 당연히 개인별 입시 코칭이 들어가고요. 수시 대비해서 지원하는 학교에 맞는 논술 첨삭 수업과 모의 면접 과정, 정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토요 반가운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런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용산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호응도 너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몸 삭는 줄 모르고 정말 몸 바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 학교 생활지도가 상당히 엄합니다. 남고를 간다, 아들이 남고를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들 입장에서도 뭔가 포기하는 게 많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생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학생, 또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학생, 이성교제,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학생, 이런 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기념물 같은 아들들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도 엄하게 학생들 지도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용산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학생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일단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77년 전통의 학교다 보니 선배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동창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동창회 장학사업을 보시면 장학기금 10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성적 우수자, 또 모범학생, 또 등등등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해주고 있고 연간 1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최소 100만 원 이상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는 공립학교에서 보기 드물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좀 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몇 개 안 되는데요. 기숙사 이름이 정상영 학사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지요? 네, 본교 제6회 졸업생인 KCC 명예회장 고 정상영 동문회 후원으로 2011년도에 건립됐는데 수용 민원이 60명입니다.
자, 1학년에 학생들이 250명 입학을 한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명 플러스 알파. 공부에 관심이 있고 집에 멀다 이런 학생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입사 선정 기준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죄송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성적, 통합거리,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운영하고요. 별도의 스터디룸이 마련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조식과 석식 교육만 지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또 단체 활동도 하고 또 시간도 아끼고 그러면서 귀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동창회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특혜,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글로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생활을 아들이 하면 부모님들은 뭐가 좋으시죠? 아들과 사이가 좋아지시죠. 네. 잘 생각하십시오. 다음,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 보이죠? UCLA에도 가고, 동문들이랑 사진도 찍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기회들을 동창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용산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7, 8일 정도의 미국에 갔다 오는 그런 해외 연수의 기회가 애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육과정과 수업이 운영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 2학년에는 내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수능 대비가 이루어지고요. 물론 다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고등학교 좋은 점은 안정적인 선택 과목이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전공 선택과 내신에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입시 최적화 교과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모두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본교에서는 이제 큰 그릇이라고 하는 학생들 전용 그 연습지 이것을 제본을 책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창회에서 연간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책자 형식으로 받아보는데요.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같은 것도 주시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큰 그릇 교재가 과목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그릇 교재를 받아서 1년 동안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고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과학 수학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학교지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수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을 모두 과학, 수학, 정보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중점과정 프로그램이 특별하고 풍부하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과학 중점과정 학생들만 독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시설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들을 또 일반 과정 학생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일반 학교랑 비교해서 과학 중점 과정은 수학, 과학, 정보 교과를 많이 배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30% 정도가 과학, 수학, 정보 교과목 학습 비중이 있고요. 과학 중점학교는 절반에서 약간 넘기진 45%, 소위 말하는 과학고, 예를 들면 세종과학고라든가 또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 60%입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꽤 과학, 수학, 정보 과목을 많이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 과목 중에서 물, 화, 생, 지 네 과목을 모두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생기고요. 대신에 사회 과목은 한 개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싫어하는 애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특히 과학중점학교는 체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따라서 지식을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주말에 방학 등등을 이용해서 각종 심화 실험, 시르스, 답사, 캠프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데요. 아까 프로그램 저희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과학수학 페스티벌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실험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 번만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주변의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습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에 배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에 들어온다면 내실 있는 과학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이 왜 유리한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에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가 아직 9등급제예요. 지금 중2부터는 고등학교 그 등급제를 5등급으로 한다 어쩐다 말이 많잖아요. 지금 중3까지는 9등급제 상대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후보 같은 경우에 물리 과목 선택자가 20명이면 1등급을 받은 학생 1명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교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 물리 선택자가 더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명이 선택하면 1명. 그런데 용산고는 과학 중점 과정만 100명이죠. 네 반이니까. 그러면 물리를 20명을 선택해도 따로 추가로 선택해도 1등급을 받는 학생이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내신에 이득을 볼 수 있고 과학 중점 학생들도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용산고등학교의 과학 중점 과정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4개 학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과정이 2반, 3반 또는 명목만 유지해서 한 반만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본교의 과학 중점 과정은 사실 거의 한 학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반고에 진학한다 그러면 수학, 과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1등을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기하 이거를 선택한 학생이 적다. 그러면 이 중요한 수학 과목에서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 기하, 화학투 이런 과목들에서 내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과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참고로 이과반이 몇 반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과반은 매년 3반에서 4반 정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중점 과정이 4반에 이과가 3반이면 총 몇 반일까요? 7반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25명씩만 돼도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들이 이과반에 진학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에 부담이 상당히 적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총 교과 이수단위 45%가 과학, 수학, 전공 교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 수학, 투, 미적분, 기하가 모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지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권장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걸 채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런데 이 과목들이 모두 요 투 과목들이 모두 진로 과목입니다. 진로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3단계입니다. 80점만 받아도 수 A입니다. 60점 받으면 B, 그리고 60점 아니면 C예요. 그럼 80점 이상만 받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유리하겠죠. 몇 학년 때? 3학년 때. 이 과목들이 이제 진로 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대학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보시면 여기 수리, 통계, 물리학, 천문학, 의예학, 뭐 약학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생각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라고 제 아래쪽에 저거는 농생대입니다. 서울대 농생대인데 서울대 농생대에서 물리 2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지만 바시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물리 2를 안 들었으니까 농대를 가야지 굉장히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과가. 그래서 가고자 하는 과는 좀 생각을 하셔서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용사고가 너무 과학 중점 과정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중점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과정의 학생들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고 재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인문사회 계열 우리 아이들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학생들도 다채로운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문사회 과정의 프로그램을 이공계 학생들도 누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본교에서 지리 한마당을 했는데 지리 한마당에 온 학생들의 80%가 이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왜요? 융합과정에 나중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택의 폭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문, 사회, 예술, 체육, 수학, 과학, 정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몸 달릴 줄 모르고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특히 학생들이 매우 애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1, 2 수학 과목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활동들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라든가 자율학습실이라든가 분반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들도 모두 다 좋다고 얘기하실 건데 특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자율학습실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흐뭇합니다. 보통 10시까지 공부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11시까지 내실 있는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용산고만의 특별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의융합 리더십 아카데미인데요.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뭔가 정체분명의 로봇가 있었을 텐데 이게 과학 영재학급이라고 옛날에 하던 그 영재학급인데요. 영재학급은 이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신에 이름을 바꾸어서 생기부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항상 이번에 2반 40명 정도가 이 과정을 수강을 해서 다양한 실험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반부에 과학중점학교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학영재학급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과학중점과정이 아닌 학생 나 과학중점과정에 지원에 떨어졌어. 그래서 일반반에 갔어. 하지만 너무 아쉬워.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 명이요? 40명. 네, 꽤 괜찮지요. 다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학교 자율 과정이라고 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이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학기 말에 한 일주일 정도 과목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선생님들이 2분씩, 3분씩 이 학생들의 지도를 맡아서 개별적으로 하시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하고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유럽의 과학과 지리, 코딩으로 풀어쓰는 수학 기하편, 예술 속의 숨은 수학의 원리, 2학년 같은 경우에 물질을 따라가는 세계 여행, 챗 GPT 기회인가 위기인가, 3학년 같은 경우 지표로 읽는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리포트가 구성이 되고요. 이 내용들은 또 생기부를 풍부하게 채우는 그런 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특이죠. 교과, 세부사항, 세부특기사항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산고에 진학할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500자, 1000자씩 막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업 아카데미인데요. 이거는 동문들과 대학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자 기술이 가져올 운명의 두 번째 퀀텀 수적
퀀텀 점프라든가 역사학으로 알아보는 미국 중국의 패권 경제 등등 좀 수준 높은 내용들의 강연이 이루어졌고요. 동문들께서 오셔가지고 또 귀한 나눔을 해주셨고 예를 들면 아이패드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치열한 그런 그 강연이 이루어지고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회 특강이 실시가 됐고요. 2학기에 대규모 행사로 3회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동문 선배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물론 저건 무료죠. 자, 이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도 역시 무료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책들 모두 학교에서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1년에 4권에서 5권 정도를 읽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요. 이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생기부에 모두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요. 2023년에 선정된 도서 같은 경우에 디지털 폭식 사회의 공정하다는 착각,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 사피엔스, 라이프 인사이드 같은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여러 측면들을 아우르는 그런 좀 밀도 있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밖에 다양한 독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학교 탐방을 하시면 곳곳에 독서 활동 안내편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 학생들이 실제로 책을 억지로라도 읽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교에서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 책 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는 적절히 당근을 주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교내 행사인데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생색내기, 개수 맞추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참여한 학생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밀도 있는 그런 마당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음악 한마당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나름대로 악기를 다 가져와서 연주를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문사회, 예체능, 과학수학, 진로진학 분야에서 학생들 인성과 적성을 함양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간 다 합치면 한 50가지 정도의 마당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수학, 과학에 딱히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고 또는 인문사회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이런 행사를 옆에서 지켜봐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활동인데요. 아까 용산고등학교 학생의 동영상 보셨지요? 용산고등학교 학생회는 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선거운동도 하고요. 자기들이 막 되게 약간 되게 진지하게 선거에 임하는데 학생의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서 용담제 같은 경우에 학생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규 동아리가 59개입니다. 이 정규 동아리 활동은 다 생기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예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이죠. 교내 스포츠 클럽이 운영이 되고요. 실제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도 제가 이제 운동장 점심시간에 몇 바퀴씩 도는데 운동장에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하게 뭐 예를 들면 축구장을 한 4팀이 나눠 쓰고 족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체육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교의 우수한 입시 결과의 비결은 첫 번째, 연합 분위기가 우수하다. 이것은 수시, 정시 모두에 우수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교육과정. 투과목, 물리, 화학, 투과목까지 모두 개설이 되면서도 수업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내신 부담을 낮추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있고 입시 최적화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개인별 맞춤 생기부가 완성이 되면서 수능이 대비될 수 있는 특히 연합 분위기가 좋아서 정시도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용산고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면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일반 과정과 과학 중점 과정이 있는데 일반 과정은 서울 전 지역 지원자 중에서 1단계에서 60%, 그 다음에 일반 학교군 지원자 중에 2단계에서 40% 이렇게 수점을 배정하고요. 과학 중점 과정은 1단계에서 일반 학교군,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50%를 1단계에서 배정을 하고 타 학교군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타 학교군, 그러니까 용산구, 중구, 종로구가 아닌 학교군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네, 과학 중점 과정 들어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과학 중점 과정은 소위 말하는 과학고랑 다르기 때문에 과학고에 지원을 할 때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양 곳에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지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과정하고 이 일반 과정하고 두 개를 다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 과학 중점 과정에 혹시 아드님께서 과학 중점 과정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과학 중점 과정에 용산고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단일 학교군에 용산고 일지망을 쓰시고 2단계 일반 학교군에 용산고를 쓰시면 됩니다. 1단계 단일 학교군은 서울시 전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거주지 학교군이기 때문에 여기 용산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잘 넣기 하시기 바라고요. 만일 하시는 질문이 과학 중점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 적성이 안 맞아요. 일반 과정으로 전과할 수 있나요? 를 물어보시거든요. 과학 중점 과정에 들어온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과학 중점 과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성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쉽지만 전학을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 과정에서 과학 중점 과정으로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결혼이 생기면 또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3명 정도가 과학 중점 과정 결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학 중점 과정에 만족도가 높아서 결혼이 그리 많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그걸 너무 바라지는 마시고요. 오로지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고등학교의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용산고등학교 사회학부장 고준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도 중학교 3학년이어서 지금 아내된 아이분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얘기를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똑같은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꿈꾸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책상이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아마 테슬라는 아실 텐데 스페이스X도 아시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스페이스X를 돌아가게 만든 사람은 이분입니다. 톰 뮬러라는 분이고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로켓공학자로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취미로 로켓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영입해서 스페이스X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 화성에 이주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이 로켓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진행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의 공학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탐 밀러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화성 탐사하고 관련해서 아니면 먼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 나사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탐사선 프로젝트는 전부 제트 추진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잭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로켓을 너무 동경해서 로켓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화약 회사에 다니면서 몰래 재료를 빼돌려서 화약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스탠포드에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멜리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유명한 카르만 교수 밑에 박사과정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강연에서 이분하고 만나서 또 의기투합하고 이 멜리라는 사람이 자기네 연구실에 있던 이 사람들을 전부 의기투합해서 로켓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켓 동호회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짓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칼텍에 이렇게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데 칼텍 건물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저기 어디로 쫓겨나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눈여겨봤던 이 카르만 교수가 이 친구들이 한 달 만에 실험을 성공하는 걸 보고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게 이 제트 프로폴리션 레버러토리, 그러니까 제트 추진 연구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오늘 와서 로켓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쏘겠다고. 그래서 저희 화학과 선생님께서는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고 있는데 1학년 애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라. 내년에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라. 3년의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거 말고 우주에다가 저기 풍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 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현실적인 뭔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자연과학 부장으로서 좀 꿈꾸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 있는 과학중점 부장 회의를 가보면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세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꽂힌 친구거든요. 근데 문과생입니다. 근데 이과 프로그램을 와서 계속 듣더라고요. 이과 프로그램을 계속 듣고 그러더니 갑자기 생성형 인공지능에 꽂혀가지고 GPU 컴퓨터를 하나 얻어왔거든요. 자기가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셋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화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학교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 친구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런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실험을 하다 학교를 날려먹으면 장학금을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올해 수학과학 체험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자에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은 곳에 다녀보셨으니까 대략 돌아가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체험활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CCLA가 있고요. 요거는 좀 개편을 할 겁니다. 내년에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활동이 너무 적어서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개편을 해서 인문계를 위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 활동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서로 상대방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진로 특강은 아까 봤던 전법 특강하고 다르게 교수님들이나 좀 젊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관련된 진로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 알려주시는 과정입니다. 1학기 3회, 2학기 3회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데리고 오다 보니까 3회, 3회가 아니라 4회, 5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야 막 괴로우지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부서원들은 저 때문에 괴로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악덕부장이라서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막 데려가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실험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저기 서울과학고나 한성과학고,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이런 과학고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심화실험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번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한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4일 정도의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진로 칸에 기록되는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애들이 다 참여하고 나면 진로 칸이 적을 양이 부족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심화연구는 과제연구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들이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도 있냐면 저기 울릉도에 가서 와사비하고 고추냉이를 가지고 분리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연구했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심화연구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에서는 과제연구를 진행을 하면 내신 때문에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참여해서 특상을 받은 친구들은 올해 전국과학전에 나가서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 결과물이 뭐 운이 좋으면 상을 받고 안 좋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탐사는 보통 학년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2학년, 1학년 모두 나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탐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지질 탐사를 나갔었는데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연탐사는 매년 제주도로 나가고 있고 지질 탐사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수학나눔 페스티벌 아까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축제 때 용담제 때 이 과학충전반 아이들이 운영하는 과학수학나눔 행사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동아리별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외부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또는 외부의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부스 체험을 하고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AI 소프트웨어 캠프라고 하는데 과학 심화 실험 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뭐 사물인식 뭐 이런 것들을 그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활동을 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달 행사는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다 하는 동일한 행사인데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지필평가 예전에는 지필평가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생기부에 기록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좀 시스템을 바꿔서 뭔가 문제 해결 마당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이 조를 이뤄서 조별 활동을 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한마당이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문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커톤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아이들이 저녁 5시부터 시작해서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그 문제를 쭉 해결하면 그걸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이 생기부에다 적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진행했던 친구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지금 빅데이터 무슨 경연대회라고 해서 저기 그 해양기술연구원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시흥에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서울시대에는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대회들 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출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인별 체험 활동들이 있는데 청체관 행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 청체 관측소를 빌려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야외에 나가서 청체 관측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기회가 생기면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덕부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거 곱하기 한 1.5배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그 같이 있는 기획 선생님이 너무 적을 게 많은데 이거 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이거 골라서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도 중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학교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생활교육부에 너무 기록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괴롭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에 다 참여를 하면
생활 많은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허용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축제 때 아이들이 플라네타리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0만 원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뼈대가 전부 다 종이나 뭐 플라스틱이거든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70만 원을 줄 테니까 만들고 나중에 내년에도 또 재활용해서 써라라고 허용을 해줬는데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좀 많은 예산을 따왔거든요. 많은 예산을 따왔고 대부분 이제 허락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용산구 이런 곳에서 허락을 받아서 좀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거의 실험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거의 2억 5천을 따와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따오면 사실은 뒤처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체험학습 관련해서 제가 안내한테 최초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내신 경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전학을 가버리거나 아예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수능 준비만 하겠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는 사실은 좀 이 범주가 다른 학교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00%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100%. 거의 꼴찌죠. 100%. 근데 대학에 가서 친구가 진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기 독서실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결국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다른 그 분야에서 자기 인공지능이나 뭐 캐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좀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다른 과학 출제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저희는 4개반이 운영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1, 2, 3학년에 다 있습니다. 정보 과목이 그리고 과학 2가 내년에 4개가 다 개설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중점반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일반반으로 전학을 불가능합니다. 모든 과학 중점학교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과학 중점반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